유가 100달러. 이 숫자가 다시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70달러대입니다. 아직 100달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뉴스는 커지고 투자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왜일까요? 시장은 결과보다 가능성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00달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심리선이고 정책의 변곡점이며 기업의 이익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경계선입니다. 80달러는 부담입니다. 100달러는 압박입니다.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구간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유가 100달러를 단순한 뉴스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트폴리오 리스크로 보고 계십니까?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연료비가 오릅니다. 그 다음은 물류비, 그 다음은 생산 비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자극됩니다. 기름은 자동차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트럭, 선박, 항공기, 공장, 플라스틱, 화학제품, 비료까지 경제 전반에 스며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선이 아니라 면입니다.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주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자극되면 중앙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밀리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주입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낮은 금리를 전제로 유지됩니다. 그 전제가 흔들리면 가격은 다시 계산됩니다. 그래서 유가 100달러는 전쟁 뉴스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총성이 아니라 금리 기대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직행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수는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 긴장, 산유국 감산 정책, 글로벌 수요 회복,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겹치면 유가는 빠르게 90달러대를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90을 보면 이미 100을 상상합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8년 유가는 14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는 에너지주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금융 시스템 위기와 맞물리며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2022년에도 유가는 120달러를 넘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 성장주가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유가 상승이 항상 위기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변수와 결합될 때 위기가 되었습니까? 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유가 하나만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과 결합하고 그 물가 상승이 금리 정책을 바꾸는 순간 파장은 커집니다. 그렇다면 100달러 근처만 가도 어디가 먼저 흔들릴까요? 항공입니다. 연료비 비중이 높습니다.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수익성은 즉각 압박을 받습니다. 운송과 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비 상승은 마진을 갉아먹습니다. 화학업종 역시 원유를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이건 직접 충격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간접 충격입니다. 기름값 상승, 물가재 상승,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성장주 조정,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시장 변동성은 빠르게 커집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동시에 무너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와 에너지 기업은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방산 업종도 긴장 국면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 수혜와 장기 불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돌파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찍는 것과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속되기 시작하면 기업 실적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그때는 뉴스가 아니라 실적 발표에서 충격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유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 발언, 기업 가이던스, 이 4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진짜 파도가 옵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금리 인하를 전제로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금리 동결이나 지연에도 버틸 수 있습니까? 성장주 비중이 높다면 금리 기대가 밀릴 경우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이나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질문입니다. 유가 100달러가 오면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패닉 매도일까요? 아니면 관망일까요? 대부분은 공포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과잉 반응을 합니다. 일시적 급등이라면 충격은 되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상승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보다 지속성과 동반 지표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는데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겹친다면 신흥국 시장에는 이중 압박이 됩니다. 한국 시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무역 수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까지 움직인다면 수입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유가 100달러를 공포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볼 것인가? 같은 숫자라도 해석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공포로만 보면 모든 게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보입니다. 에너지 섹터, 원자재 관련 기업, 방어주 전략 등 선택지는 존재합니다. 결국 유가 100달러는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경고등입니다. 불이 켜졌을 때 당황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아직 70달러대입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달러, 정말 현실이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장이라고 보십니까? 이 흐름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